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그 용성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용성면 공란리를 찾았습니다. 이 공란리는 1592년 임난 전에 밀양 손씨가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임난 바로 직전에 영천 최씨가 다시 이 마을에 증거해 와서 기존의 밀양 손씨와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을의 개척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전승되는 마을 지명률에 따르면 공란리는 1320년경 밀양 손씨가 개척하였고 이후 1592년 임진왜란 발발을 전후하여 영천 최씨와 담양 전씨가 이주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자연 부락으로는 남역, 북역, 산대, 상작, 수동 두 공마을이 있다. 특히 이 마을은 임진왜란 발발과 더불어 이전에 정착한 영천 최씨 난포 최철견 선생과 그의 아들이 의병으로 활동하여 큰 공을 세우므로 더욱 영천 최씨의 위상이 굳건하여졌다. 최씨의 본관은 문헌에 대략 300여 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후손들의 거주 지명을 나타내는 것일 뿐 그중 시조가 분명히 밝혀져 있고 후손들이 현존하는 성씨는 30여 본에 지나지 않는다 한다. 최씨의 실질적인 시조는 신라 말의 최치원 선생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최씨의 분파가 최치원 선생을 일세로 하는 경주 최씨의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조 동군을 주장하는 최씨의 전모를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다만 최씨의 선대 세계 미분파 연원을 재개화한 경주 최씨 상계세보에 의하면 최치원 선생은 소벌도리의 23대 손으로 최치원의 윗대에서 갈린 본관으로 개성, 상명, 동조와 전주 최씨의 군옥파가 있고 그 외에는 최치원의 자손에서 분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세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이론이 있지만 모든 최씨가 소벌도리와 최치원 선생을 잇는 신라 이전 사람의 후예가 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마을에 집거한 영천 최씨 시조 최화는 전주 최씨 시조 최균의 10세 손으로 그는 고려 의종과 명종 대의 공신으로 연산 부원군에 봉해졌다 한다. 그래서 후손들이 전주 최씨에서 분적하여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영천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 마을에는 경주 최씨에서 분파된 흥해 최씨가 그 아랫 마을 곡신이로 세거하면서 당시 곡신이를 개척한 흥해 최씨 일가 중 죽은 주포 선생이 임난 의병창의로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는 기록과 함께 동공란리에 두 창의 공신을 기리는 용산 서원을 건립하고 매년 봄 가을로 배양하고 있다. 공란리에는 앞에서와 같이 조선 선조 때 전라도사를 지낸 바 있는 최철견 선생이 명종 원년에 지었다는 난포고택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0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난포 최철견 선생은 학행이 뛰어나 경주 부윤의 천거로 청주 목사와 전라도사를 지냈으며 임난 당시 손자인 최인수, 증손인 최줄립과 함께 향리 경산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영천의 권응수와 합류하여 영천 경주 등지에서 외적과 싸웠고 특히 아화산성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다. 최인수는 첨지중 추부사로 임난 선무공신으로 호조 참판 겸 부도 총관에 추준되었고 최줄립은 참봉으로 묵과 등재하여 임난과 정유재란 시 증조부 최철견과 부 최인수와 함께 의병 활동의 공훈으로 부자가 함께 포도 대장 겸 동지중추부사에 승차되고 병조 판서에 추준되었다. 최인수의 동생 최시수는 군자 감정을 지내고 병조 참판에 추준되었다. 그 아들 최영립은 무과로 통정부사를, 최흥하는 훈련판관을, 최윤웅은 용양위 사과를 지냈다. 남포 최철견 선조님께서는
임난 당시 손자인 최인수, 정손자인 최준립과 함께 향리 용성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영천의 건흥수 의병장과 합류하여 영천 경주 등지에서 외적과 싸웠고 특히 아화산성에서 큰 공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최철견 선생과 최인수는 병조 참판에 추존되고 최준립은 포도대장으로 성취하였습니다. 또 공난리를 포근히 품고 있는 마을 서편 용산에는 용산 산성과 무지개 샘이 있다. 용산 산성은 그 축조 시기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경산 지방의 산성으로는 그 축조 시기가 가장 암년대로 추준되기도 한다. 저는 오늘 용성면의 주산인 용산 산성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곳 용산 산성은 용성면의 용산 정상 해발 435.5m에 축조된 태멜식 산성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의 총 둘레는 1481m이고 총 면적은 140.435제곱미터이며 성벽의 높이는 대체로 1.5m에서 2.5m이다. 성은 외벽만 돌로 쌓고 안쪽은 흙으로 채우는 편축법을 이용해 약 10m에서 11m의 회곡 도로를 만들어 통행했다. 경사가 아주 급한 서문지와 남문지 사이의 구간에는 계단 형태인 유단식 축조법을 이용해 성벽의 붕괴에 대비했고 북쪽 구간과 동남쪽 구간에는 성 안팎으로 성벽을 쌓았다. 4개의 물루와 막루터, 장대터, 저수지 2개소와 외성의 무지개 샘 등이 있으며 최근에 동문 일부를 복원했다. 산성의 정확한 축조 연대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산성 곳곳에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기와가 수집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이 산성을 축조한 연대는 삼국시대로 추정된다. 용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시야가 넓어 용성면은 물론 자인, 경산, 진리양, 하양읍면 일대까지 조망할 수 있는 지형상의 요새이면서 청도와 경주를 잇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국방상 매우 중요한 소임을 수행이었던 산성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성이 축조된 용산은 사방 어디서 보아도 흩어짐이 없는 육중한 모습이다. 이 산역은 남산면 청도군 금천면과 경계하고 있지만 용성면역에서만 그 모습의 안정감을 찾는 용성인만의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존재이다. 이 밖에도 용산 산성 아래에는 당시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지개 샘이 있다. 잡석을 가지런히 깔아놓은 듯한 이 길은 용산의 칠부 능선에 자리 잡은 홍천, 일명 무지개 샘으로 오르는 길목이다. 여기에 용산과 용산의 무지개 샘에 얽힌 설화는 다양하기만 하다. 용성면 사람들은 가뭄이 심할 때면 반사적으로 용산 칠부 능선에 자리한 무지개 샘을 찾아 기우제를 올리고 제 행사가 끝나면 참석한 모두가 준비해간 괭이나 삽으로 무지개 샘 일대를 샅샅이 파헤쳐 누가 근처에 죽은 사람의 백골을 매장하지 않았나 확인하는 작업이 상례화되어 있다. 설화에는 용산 일대가 빼어난 명당이라 무지개 샘 부근에다 묘를 쓰면 당대의 큰 인물이 운이 튀거나 큰 부를 얻는다고 믿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속설은 용성면 일대뿐만 아니라 경산, 청도, 영천에 이르기까지 고루 전승되고 있다. 이러니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조상들의 선영을 이곳으로 이장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기 마련이고 어쩌다 몰래 여기다 백골만 이장해도 오랜 가뭄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용성 사람들은 모두가 가뭄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한때까지는 이 산 입구를 여름철이면 번갈아 지키기도 하면서 가뭄 대비를 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용성인들의 기우제 풍속은 또 산에서 기우제가 끝이 나면 2일, 7일, 5일 재래시장을 오로 천 바닥으로 옮겨 하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대신 물이 흐를 하천 바닥을 돌려주겠다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사를 해도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초저녁 무렵에 용산 정상 쪽으로 불빛을 내며 강철이가 지나간다는데 그러면 또다시 용성 사람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용산 무지개 샘 부근을 샅샅이 뒤지며 몰래 묻어둔 백골을 찾아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뢰가 끝나면 무지개 샘 옆에 큰 바위에 물빛이 비치고 그날로부터 풍족한 비가 온다는 것이다. 산이 좋아 산 따라 살고 물이 좋아 물 따라 산다는 공란. 이 공란은 예부터 골이 깊어 고란이라 하였다지만 이제는 그 고란에서 영천 최씨, 밀양 손씨 이 밖에 각성바지가 서로 뜻을 같이하며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 무엇이 또한 부족함이 있으리오.